조선시대를 망가뜨린 병폐들을 다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부활시키려는 세력의 결과물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느 지역이나 인종, 시장에 진출했을 때 고정관념이나 심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해당 역사를 참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파간다나 마케팅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어버리죠. 자, 우선 조선시대 때 투전이라는 도박이 유행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거나 아예 노비로 종속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이릅니다. 물론 정조 때 이를 금지했지만 실패했고, 심지어 골패, 바둑, 장기, 쌍류, 윷놀이가 유행하게 되면서 사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연구 개발이 발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IMF 사태 이후에 대출을 바탕한 도박 투기가 총 5가지로 발생하게 되면서 가계부채라는 경제적 폭탄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지경에 이르죠. 이러한 경제활동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서는 경제 불황 속에서 국민의 위협적인 이기심을 회피하기 위한 조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때 술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고, 세종 12년 때 술에 따른 문제를 낱낱이 기록할 정도였죠. 9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알코올 중독자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술에 따른 정신병자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조선시대 때 담배 때라는 마약이 유행하게 되면서 빈민들이 쌀을 포기하고 담배를 바꿀 정도로 중독 문제가 불거졌고, 기득권들이 담배때를 많이 피우면서 대놓고 직무유기를 할 정도였죠. 그러면서 마약이 대한민국에서 요즘 유행하게 되면서 정신병자가 많이 늘어나고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이 담배때라는 마약과 도박, 술로 인해서 인구 절반이 노비로 종속되는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수의 양반 기득권들이 노비로 이득을 창취하는 비인권적이고 시장 경제를 위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인 거품과 취업, 기업 재정 문제에 인해서 노비처럼 가난해지거나 아예 실패해버리는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영업 사태로 인해서 중산층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베이비붐의 자영업 실패에 따른 문제점도 나올 정도였고, 박근혜 정부 때 초이노믹스라는 거품 경제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력, 직업, 기업에 따른 빈부격차가 너무 급증하게 되면서 소수의 대기업이 대다수 중소기업을 제압하는 경제적인 우위권을 가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소수의 대기업에 입사하고자 과도한 교육 열풍이 불게 되었고, 정치적인 문제와 취업 문제, 이로 인한 잉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미디어를 이용해서 조선시대의 노비처럼 대다수 사람들한테 복종 의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폭 유튜버, 드라마, 영화를 비롯해서 복종적인 사극을 유행시키고, 심지어 노동자를 대대적으로 탄압해서 사회의 풍토가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인구 감축을 총 4가지의 방법으로 실행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 감축이 실행되거나 예상되고 있죠. 인구 감축이 노골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이유에서는 사회 공동체가 해체되던가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위협하는 폭동,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물리적으로 인구를 감축시키는 과학적이고 선동적인 방법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려도 대한민국으로 이권을 창출하는 집단이 있기에 서서히 저지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념보다 외교적으로 사회가 움직여지고 외교는 권모술수로 작동되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교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치 집단과 후보가 가장 이득이 되는가를 복합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올바른 의무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